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소독학을 공부할 강사 전유진입니다. 먼저 식중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염된 식품이나 물 섭취로 인해서 급성 위장 장애 또는 신경 장애를 초래하는 증상, 이게 뭐라고요? 식중독. 여러분, 식중독을 보시면요, 여기서 세균성 식중독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요, 보톨리누스균, 치사율이 가장 높은 독소형 식중독이다. 그리고 근육마비, 시각, 청각, 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게 뭐냐? 바로 보톨리누스균.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자연 식중독에는요, 일단 독버섯은 무스카린, 감자의 싹은 솔라닌, 보거의 독은 테트로톡신, 흰 조개류는 베네루핀, 검정 조개류는 미틸로톡신. 이거 가장 중요하니까 잘 나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독버섯, 무스카린, 감자싹, 솔라닌, 검은 조개, 미틸로톡신, 보거는 테트로톡신. 아시겠죠? 다음은 영양소를 보시면요, 열량 영양소는 3대 영양소가 있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열량을 내는 영양소예요. 에너지로 사용돼요. 아시겠죠? 구성 영양소는요,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할 때는요, 발육이 정지되고요, 부종, 빈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절 영양소는요, 대사 조절과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건데요, 여기는 비타민, 무기질,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단골로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비타민이 부족할 때는요, 먼저 일단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을 보시면요, 지용성 비타민은요, 일단 얘네들의 특징은요, 결핍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요.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의 특징은요, 결핍 증세가 빨리 나타나는 거,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A, D, E, K인데요. 보통 비타민 A, D, F, U, K인데요. E가 빠졌네. 아데프쿠, 그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 이거를 제외한 건 수용성 비타민이겠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요, 비타민 A는요, A가 부족했을 경우 야맹증에 걸린다. A를 옆에서 익혀놓고 보면 눈이 튀어나온 거 같죠? 눈과 연관된 거, 야맹증. 그리고 비타민 D는요, 등이 구부러져 있죠? 구루병. 비타민 D가 부족했을 경우. 우리가요, 햇빛을 자외선을 받으면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낸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비타민 E는요, 부족했을 경우 노화나 불임의 원인이다.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비타민 K는요, 혈액 응고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C가 부족했을 경우는요, 괴혈병. 이거는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게 바로 괴혈병이에요.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는 각기병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2는 구각염, 비타민 B6는 피부염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 보시면 소독 관련 용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멸균은요, 미생물이나 포자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살균은요, 미생물을 급속히 죽이는 거, 이게 바로 살균이고요. 소독은요,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시키거나 감염이나 증식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부는요, 음식에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미생물의 발육을 정지시키는 거 아시겠죠? 방부주 좀 알아두세요. 방부 처리. 무균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무균 상태. 미생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소독력이 가장 큰 거는요, 멸균이고요. 그 다음에 살균, 소독, 방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독 기전은 살균 작용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거, 과산화수소,
염소, 오존 이거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균체 단백질 응고작용할 수 있는 거 크레졸, 알코올, 석탄산 아시겠죠? 소독법의 분류 보시면요. 이 부분도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물리적 소독, 화학적 소독법으로 나눠지는데요. 물리적 소독에는요. 가열 소독이 있어요. 이 가열 소독 안에는 화염멸균, 소각, 건열멸균법이 있는데요. 화염멸균은 물체에 직접 열을 가해 미생물을 태워 죽이는 것을 말하고요. 소각법은요. 여기 써 있죠. 환자가 사용한 계달물 처리의 안전한 방법. 여러분, 환자가 사용했던 물건들은 이미 세균에 오염된 거예요. 얘를 가장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 바로 불로 태우는 거예요. 소각법.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리고 건열멸균법은 미생물과 포자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요. 160에서 180도 열을 이용해 1시간에서 2시간 가열하는 거예요. 유리 제품이라던가 금속류, 사기 그릇 등을 소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이오가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주. 보시면 이오가스 같은 경우는요. 폭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요. 프레온 가스라던가 이산화탄소를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수별에 의한 소독, 자비소독은요. 끓는 물 100도씨에서 15분에서 20분간 가열하는 것을 자비소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포자는 죽이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샵에서 쓰는 수건 같은 경우는요. 자비소독 끓는 물 100도씨에서 15분에서 20분 가열하도 충분했는데요. 예를 들어 수건에 혈액이라던가 고름이 묻었을 경우에는요. 고압 증기 멸균법 처리를 하셔야만 포자까지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포자는요. 100도에서 135도씨 고온 수증기를 20분 이상 가열한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고무 제품이나 기구, 약액 등을 처리할 때 사용한다는 거. 다음은 유통증기 멸균법은요. 물에 넣어서는 안 될 물건을 소독할 때 바로 이 유통증기 멸균법 처리를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적 소독법은요. 여기서 알코올, 여러분 손소독이나 미용 도구를 소독하실 때는요. 알코올의 농도 70%의 에탄올을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과산화수소는요. 피부 상처 소독할 때 혹은 점막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것이 과산화수소예요. 희석 비율도 알아두세요. 과산화수소 3%에 물 97%를 희석해서 사용해야 된다. 숭홍수는요. 희석 비율이 0.1, 수용액에 99.9%의 물을 희석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청소할 때 사용하셔야 됩니다. 크레졸 비율 알아두세요. 크레솔이라고도 하고 크레졸이라고도 하는데요. 3%의 수용액에 97%의 물을 희석한다. 여기 석탄산의 비율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수용액 3%에 물 97%를 희석해야 되고요. 석탄산의 특징은요. 살균력과 냄새가 강해요. 그리고 독성이 있고요. 이거 알아두세요. 고온일수록 효과가 크다. 그리고 금속을 부식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석회는요. 일단 가격이 저렴해요. 이거의 비율은요. 생석회 2에 물 8, 즉 생석회 20에 물 80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석회는 화장실이나 하수도를 소독할 때 사용합니다. 염소는요. 우리가 수영장에 가봤죠. 수영장에서 락스 냄새가 나죠. 그게 바로 염소 소독이에요. 특징은요. 살균력과 냄새가 강하고요. 돈이 안 들어요. 경제적이고요. 또한 잔류 효과가 크다. 상수도랑 수영장 소독할 때 염소 소독한다. 포르말데히드는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온도가 높을수록 살균력이 크다. 그리고 금속류를 소독할 때 포르말데히드를 이용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역성 비누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누는요. 일반적인 비누는 알칼리 비누인데요. 이 역성 비누는요. 산성 비누예요. 즉 살균 소독해 주는 비누예요. 살균 작용을 하는 약산성 비누로 손소독에 적당하다. 역성 비누의 액은요. 야채나 과일 소독할 때 적당합니다. 소독약의 조건 알아두세요. 살균력, 용해성, 안정성이 좋아야 되고요. 당연히 인체에 독이 없어야 되겠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부식과 표백이 없어야 된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빠르게 침투하여 소독 효과가 우수해야 한다. 알아두세요. 사용법이 간단해야 되고 경제적이어야 되고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소독약의 조건 꼭 기억해 두세요. 소독인자, 수분, 시간, 온도, 농도가 있는데요. 시간에서 물리적 소독을 하던 화학적 소독을 하던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도는요. 소독 대상물의 증식 환경에 맞는 적정 온도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농도는 소독력에 따라 적당한 농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미생물의 정의.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생물체, 미생물의 정의고요. 여기서 미생물 분류에서 세균을 보시면요. 구균, 간균, 나선균으로 나눠지는데요. 간균에 디프테리아, 결핵균, 콜레라, 파상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나선균에는요. 콜레라, 매독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두 개. 다음은 바이러스. 바이러스는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존재하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이거 수두, 인플루엔자, 천연두, 폴리오, 에이즈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바이러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효모. 여기서 효모가 잘 자라는 최적 온도 25도에서 30도씨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다음 리케차.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형태가 리케차고요. 발진티푸스, 발진열의 원인이 돼요. 아시겠죠?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미생물이 증식하는 데는요. 온도, 습도, 수소 이온 농도, 산소, 영양이 필요해요. 습도는요. 수분을 좋아해요. 습도. 온도는요. 이제 저온성균, 중온성균, 고온성균에 따라서 최적의 온도가 다 다르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가볍게 그냥 보세요. 이거는. 수소 이온 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균이 잘 자라는 수소 이온 농도 pH 6.5에서 pH 8 알칼리 범위예요. 알아두시고요. 산소 보시면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균이 호기성균이고요. 혐기성균은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 균을 혐기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산소가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잘 자라는 것을 통성 호기성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기성균, 결핵균, 디프테리아균 외워두세요. 중요합니다. 혐기성은요. 파상풍균, 보톨리누스균 시험에 나왔어요. 통성 호기성균에는 살모넬라, 포도상구균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보통은 이게 출제되면 다음에 또 이게 출제되고 그렇더라고요. 팁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병원성 미생물 보시면요. 세균의 특징은요. 단세포 생물로 세포벽이 있다. 그리고 유기화합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진균은요. 곰팡이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균사를 형성하는 사상균, 아포를 형성하는 효모가 있고요. 다분열로 증식한다. 원축류, 아메바 아시죠? 아메바. 편모, 꼬리가 존재해서 활발한 운동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원충류에 이질, 사상충, 말라리아, 수면병, 원충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는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존재한다. 참고로 미생물의 크기를 좀 눈으로 익혀두세요. 곰팡이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작은 거 효모,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가 가장 작습니다. 여기서 리케차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형태다. 그쵸? 소독 시 유의사항. 소독액은요.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소독제 조건. 여기 보시면 소독제는요.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 알아두세요. 높은 석탄산 개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알아두시고 당연히 부식성과 표백성이 없어야 되겠죠. 또한 낮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높은 안정성과 용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살균력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소독제의 살균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석탄산 개수입니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석탄산 개수를요. 페놀 개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탄산 개수가 클수록 살균력이 크다. 기억해 두세요. 여기 예로 보시면 석탄산 개수가 2라면 살균력이 석탄산의 2배를 말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석탄산 개수가 5라면 살균력이 석탄산의 5배란 얘기겠죠? 다음은 소독 기준 보시면요. 크레졸 3%에 물 97%를 섞어서 10분 이상 담가야 돼요. 이거 중요하고요. 석탄산 3%에 물 97%를 섞은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근다. 이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외워두세요. 그리고 에탄올은요. 70% 에탄올에 10분 이상 담그거나 혹은 거즈나 면에 에탄올을 묻혀서 그 도구나 기구를 소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기 소독 보시면요. 섭씨 100도씨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쬐기. 건열 멸균 소독은요. 섭씨 100도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쬐기. 열탕 소독은요. 섭씨 100도씨 이상의 물속에서 10분 이상 끓인다. 이거 다 알아두세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대상별 소독 방법 보시면요. 대소변 배설물 토사는 소각법으로 하시던가 생석회나 석탄산 크레졸수를 이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자기, 유리, 목기구, 석탄산, 크레졸수, 포르말린. 여러분, 미용실 실내 소독은 크레졸, 포르말린에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눈으로 익히셔야지 더 습득이 빠릅니다. 다음은 여러분 실내 환경 위생과 소독 보시면요. 항상 냉온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에는 항상 일회용 종이 수건을 비치해 두셔야 되고요. 펌프식 물비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뚜껑, 휴지통은요. 항상 뚜껑이 있는 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실내에 당연히 환풍기 설치해야 되고요. 모든 전기 제품은 6개월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구 및 기기 위생 소독 보시면요. 소독을 한 기구,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따로따로 보관하셔야 되고요. 일회용 용품은 손님 한 분한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독을 한 기구,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보관해야 되고 일회용 용품은 손님 1인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거를 1차 위반했을 경우는요. 경고가 주어지고요. 2차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3일, 4차를 위반했을 경우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요. 수건, 일반적인 수건은 자비멸균법, 자비소독이라고 해요. 끓는 물 100도씨에서 15분에서 20분간 끓이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나 고름이 묻은 수건이나 가운은 고압 증기 멸균법 처리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미용 도구라던가 스테인리스 기구는 70도의 알코올로 소독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고객위생 관리 보시면요. 수건을 항상 깨끗하게 살균 소독 처리하셔야 되고요. 일회용 컵을 또 설치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헤어 미용실 같은 경우는요. 가위는 사용 후 70% 알코올로 닦은 후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일회용 시술 도구는 1인에 한해서 사용한다. 눈썹 칼이라던가 면도기 등을 말합니다. 빗은 세제액으로 세척하거나 70% 알코올로 닦은 후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한다. 클리퍼, 바리깡이라고 하는데요. 천으로 먼지를 닦은 후 70% 알코올로 닦는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